PPT 자료를 좀 준비해서 그걸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1월달, 2월달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저리융자라는 장점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신청하고자 하셨던 중진공 정책 자금에 대해서 리뷰를 잠깐 남기려고 합니다. 1, 2월 달 어차피 선착순 상담 예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박터지게 예약을 하셨던 곳들도 있고요. 네, 연결 상태 갑자기 안 좋았네요. 네, 박터지게 뭐 상담 예약을 시도하셨던 기업이나 지역도 있었고요. 일부 이제 부산이나 인천 지역에서는 이제 선착순 상담 예약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에 상담 예약을 신청해서 훨씬 더 좀 안정감 있게 신청했다 이렇게 소감을 전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했던 많은 기업들이 예상 외로 힘들었습니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처럼 업체를 예비 인원까지 이렇게 현장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주지 않는 추세에서 아예 선정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미부여 혹은 대기로 이제 어렵게 상담 예약을 했는데도 미부여나 대기가 나오니까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탈락한 게 아니라 이번에 신청했던 기업들 중에서 정책 우선도가 나보다 높은 기업들이 좀 더 많았구나. 기다리거나 한번 다시 신청해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1, 2월 달에 중진공 정책 자금을 신청한 기업들 중에서 탈락이나 미부여 사유 중에 굉장히 빈번하게 지금 피드백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융자 제한 부채 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진공 정책 자금 신청하셨던 업체들 이야기 들어보면 통상 500% 미만 부채 비율이 자본 총계 대비 부채 총계의 비율이 통상 500% 미만이면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가이드를 하셨었고요.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올해 중진공 정책자금은 굉장히 원리 원칙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0%는 러프한 기준이었고요. 업종마다 기준으로 삼는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고객사들이 많은 군을 좀 직군을 볼까요?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60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490.2%입니다. 그리고 산업기계 장비업은 495.6%고요. 의료 관련된 업종들 보면 275.1%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의료기기 제조업체도 융자 제한 부채 비율로 500%가 아니라 275.1%로 이제 제재를 받았다 이렇게 안내를 받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2022년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21년도 결산서에 있는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내가 우리 업종에 해당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 중진공 정책자금 2023년 공지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 23년 정책자금 안내 자료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다긴 합니다. 내가 해당하는 업종의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이게 2021년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내가 오버됐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2022년 결산서를 부채 비율에서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신 다음에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까지만 해도 부채 비율 500% 미만이면 중진공 정책 자금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많이 통용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500% 미만이 아니라 업종별로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엄격하게 좀 적용하려고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업종별 기준을 부합하지 못하면 미부여나 탈락으로 통보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가 2021년 재무제표입니다.
2022년 결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21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의료용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부채 비율이 350%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의료용 물질은 207.9%이기 때문에 나는 신청하면 떨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이거보다 낮춰서 조정할 수 있는 기업들은 2022년 결산서를 의미 있게 조정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채 비율 이전과 달리 500%로 적용되지 않는다. 500%로 신청했다가 많은 업체들이 지금 미부여나 탈락 통보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분명히 중진공에서 미부여 3회 혹은 대기 3회면 1회 탈락으로 처리한다라는 안내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정된 미부여를 향해 가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이 재무 비율은 1년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21년 기준의 재무제표상으로 부채 비율이 내가 융자 제한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뭐 계산 너무 간단합니다.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면 되세요. 자본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나오는 비율이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 하셔서 그 숫자가 저기 명시되어 있는 여기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요걸 초과한다라고 하시면 내가 21년 결산서로는 중진공 신청해봐야 떨어질 것이니 22년도 결산을 부채 비율에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신 다음에 중진공 정책 자금을 신청하시는 게 조금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4월 뭐 개인 사업자는 6월 성실은 7월 이때면 중진공 다 소진돼서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 물론 상반기에 많은 예산이 나오고 상반기에 예산이 1, 2, 3월 달에 소진됐던 게 여태까지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맞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처럼 몇 배수를 뽑아서 조기에 소진되는 구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진 예산을 초반에 소진할 수밖에 없도록 배수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생겼는데 지금은 그럴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해서 신청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제 2022년 결산서상의 숫자들이 내용들이 21년보다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신청하시는 게 그 전에 먼저 신청하시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다만 부채 비율을 예전처럼 그냥 러프하게 500% 언더면 신청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할 때 보시면 업력 5년 미만 기업은 부채 비율을 크게 안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통보되는 내용들 보면 5년 미만 기업들도 부채 비율을 코멘트를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정책 우선도라는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이제 인천과 부산 지역은 당장 다음 주입니다. 15일 수요일 9시부터 16일 저녁 6시까지 이틀에 걸쳐서 전수 접수를 받고요. 서울 경기는 이제 27일, 28일 날 또 3월 상담 예약 오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달해 드린 내용들 좀 잘 참고하셔서 중진공 정책자금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낮에 하니까 되려 더 인사를 나눌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제로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보증기관입니다. 보증기관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증료도 들어가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쓰게 되면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불만족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중진공이나 소진공 이런 나라에서 혹은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정책 자금들은 예산의 크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업체들이 받는 경우들이고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아니다 보니까 저리 장기 신용대출로 요긴하게 한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은 운전자금보다는 땅 사고 건물 짓고 기계 사는 시설자금을 정책자금으로 활용하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억을
내가 은행에서 쓰면 4.5% 써야 되는데 중진공 썼더니 3.5%래요. 그럼 1% 싸게 썼네. 1억에 1%면 1년에 100만 원이고요. 한 달에 8만 5천 원입니다. 8만 5천 원 이자 더 낸다고 해서 기업이 막 정말 존폐를 걱정해야 되고 경영의 효율이 떨어지고 막 이러지는 보통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3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혹은 뭐 10억짜리 인쇄기계 하나를 도입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10억짜리 인쇄기계를 리스로 사거나 혹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요. 원리금 분할 상환이 바로 발생하는 고리의 리스를 쓸 것이냐 혹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저리에 중진공 정책 자금을 쓸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 시설 자금을 이제 정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재무 전략을 펼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회수 제한도 없기 때문에 큰 그림, 시설에 관련된 큰 그림은 정책 자금을 좀 활용하시면 좋고 운전 자금 확보는 사실은 요긴하게 저리로 쓰는 것도 좋지만 대출의 양 한도라는 측면에서 신보, 기보 이런 보증기관을 통해서 확보하시는 게 대출의 양을 확보하기에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신보, 기보가 보증료도 들어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도 비싸요. 이렇게 해서 불평불만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보증료는 우리가 우대받을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서 차감받거나 줄일 수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서 신용등급을 매길 때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재무 관리를 잘 하시거나 혹은 뭐 TCB라고 해서 기술평가 혹은 외환거래 아니면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각종 은행과 관련된 업무 연계를 통해서 거래 점수를 높인다거나 신용 등급을 개선해서 이자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의 한도를 확보하고 은행과의 협약 혹은 은행과의 거래 혹은 신용 관리를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중진공 2차 보전이라든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2차 보전이라든가 시도자금을 통한 2차 보전 혹은 한국은행 자금을 통한 2차 보전, 산업은행 자금을 통한 2차 보전 이렇게 해서 보증서를 통해서 한도를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과 매칭을 시켜서 이자를 줄여보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운전자금 확보 차원에서는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진공 올해 우리 나온 거 예산 5조밖에 안 됩니다. 5조가 채 안 돼요. 소진공 예산이 3조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보 올해 신규 보증이 61조, 기보 올해 신규 보증이 26조입니다. 합치면 약 90조입니다. 소진공, 중진공 합친 거의 10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출의 운전자금의 한도 확보는 보증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은행에서 그냥 신용으로 큰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회사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신보나 기보 같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보증서 담보 대출로 우리가 통용되는 유동성 혹은 사업에 필요한 유동성 운전자금의 한도 확보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보증서를 활용해서 대출을 취급할 때 일단은 어느 기관에서 내가 보증서를 발급받는 게 유리한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많은 컨설턴트들이 왜곡된, 그러니까 국한된 정보로 안내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신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보증기관들보다 취급하는 업종도 비교적 많고 넓고요.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이 많다라는 건 굉장히 장점이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매출이 좀 크고 자산이 좀 있고 신용등급이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보를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보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기술력이 좀 있는데 기보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예를 들어 볼게요. 특허를 활용한 기업 대출은 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도 있고요. 신보에도 있고요. 기보에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대출 한도가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뭐 2억에서 3억 한도, 기보 같은 경우에도 뭐 2억에서 3억 한도. 네, 신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특허를 활용한 보증서 지식재산 우대 보증 최대 10억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특허담보대출이라고 해도 특허를 활용한 대출이라고 해도 한도 면에서는 신보가 제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보를 못 가니까 기보를 가고 재단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기술력이 있으니까 기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신용이 좋다라는 말이 보증기관 사이에서는 매출이나 자산이나 신용도가 좋은 걸 뜻하기 때문에 내가 매출이나 자산력 혹은 신용등급이 우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자금을 조달하시는 게 보증료나 대출 한도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내가 신보에 가기는 아직 매출이나 신용도가 좀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으면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시면 되고요. 내가 신보, 기보가 다 아직 가기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출 실적이 있으면 우대해 준대요. 고용을 많이 창출했으면 우대해 준대요. 뭐 청년을 채용하면 우대해 준대요. 사실 이건 신보, 기보, 신용보증재단 다 이렇게 가산 항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있으니까 신보다, 이게 있으니까 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매출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이나 자산력을 기준으로 나는 신용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보 가시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신보에 가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내가 어필하는 게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생각하시면 기술보증기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예를 들면 창업 초창기에는 내가 신용등급을 어필하기는 아직은 애매한 단계여서 일단은 기보에 가서 보증서를 끊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매출이 내가 엄청 늘었는데 계속 기보를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전환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창기에는 예를 들면 뭐 매출이 좀 많이 클 줄 알고 신보에 갔는데 생각보다 매출은 안 끌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방향으로 기업이 흘러가더라 방향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처음 창업했을 때 신보를 썼더라도 나중에 기보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신용도나 매출이 높지 않아서 처음에 창업할 때는 기보를 썼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보를 쓰다 신보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전환 보증이라고 해서 신보 기보를 동시에 쓰는 중복 보증은 지금은 2005년 이후부터는 금지돼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보면 가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특별한 특례 보증을 통해서 지금 신보나 기보를 둘 다 쓰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쓰게 되면 중복 보증 기업이 돼버려서 이후에 이렇게 신보 1억, 기보 1억 쓰고 나면 이 이후에 그 어느 기관에서도 보증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쓰시려고 하면 내가 신보를 쓰다 기보로 가고 싶다 그러면 기보로 전환 보증을 신청하셔야 되고, 기보를 쓰고 싶다 있는데 지금 신보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신보에다가 전환 보증, 보증 기간을 이렇게 옮기면서 기존의 보증서를 다른 기관으로 대환하면서 대출을 내보내는, 추가 대출을 내보내는 전환 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환 보증을 왜 강조하냐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면 내가 예를 들면 기보에서 1억 쓰고 있는데 신보에서 내가 추가 자금을 쓰고 싶어요. 내가 신보를 쓰는 게 더 보증료나 대출 한도나 조건에서 좋대요. 그래서 기보를 쓰다 신보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기보 대출을 상환하면 그럼 내가 신보로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갚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이걸 갚으면 신보에서 반드시 그거 이상의 대출이 나온다고 누구도 조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환 보증을 통해서 내가 대출을 사용하는 기관을 기보에서 신보로
직접 대환하고 추가 보증까지 끊어주는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의뢰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최근에 사고 난 사례들 보면 기보에서 1억 쓰고 있는데 신보로 갈아타려고 누군가한테 돈을 물려서요 기보 대출을 갚으셨어요. 그리고 신보에서 대출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빌린 돈을 다시 갚으면 대출 신청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출 약정서를 쓰실 때 그런 내용들을 쓰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증기관을 기존에 쓰던 곳에서 신보에서 기보로 혹은 기보에서 신보로 이렇게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환 보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12월부터 신보 기보가 중복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기관들은 중복 보증이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를 들면 기보에서 1억 쓰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1억 쓰고 있어요. 그러면 기보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중복 보증이라고 보고 기보는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보도 지금 봤더니 기보도 쓰고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1억 쓰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중복 보증을 이미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신보 또한 대출을 해줄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기보에서 1억 쓰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뭐 2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소액보증은 중복보증으로 보지 않고 선상환 조치하거나 선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을 내준다거나 혹은 이제 추가로 나갈 대출 한도에서 기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사용 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을 내보내는 방식으로도 취급을 하지만 사실은 신보 기보는 보증기관을 두 군데를 써서 대출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복보증으로 보고 굉장히 엄격하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중복보증에 대해서 보증서 끊어서 대출해준다는 것에 휘둘리실 게 아니라 중복보증이 문제가 돼서 대출이 되지 않도록 미리 좀 체크하시면서 보증서 상담을 진행하실 게 중요합니다. 요 마지막에 보이는 요 그림이 신용보증재단에서 기타 대출 제한 대상 기업에 대한 안내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복보증에 대해서 제한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중복보증에 대해서 추가로 보증서를 쓰실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복보증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언제냐면 연초 특히 시도자금을 활용해서 저리융자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운전자금으로 시도자금을 쓰게 되면 대부분 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나와서 그걸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고 시도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도자금을 쓰게 되면 그냥 시중은행 대출보다는 저리 대출을 쓰는 건 맞지만 보증재단 대출을 사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신보나 기부 입장에서는 중복 보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소액이 아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중복 보증 이슈가 생긴다라는 걸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연초에 이제 저리융자 쓰고 싶은 마음에 시도자금 신청하는 분들은 내가 시도자금 신청을 해서 대출이 기표되고 나면 일어나고 나면 내가 추후에 신보나 기보 사용해서 제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금을 신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같은 맥락에서 뭐 수출기업들 보증서 많이 발급해 활용하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나 우리 소위 농신보라고 하죠. 농업, 수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자들을 지원해주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도 신보 기보 입장에서는 저 보증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기보를 쓰고 있는데 농신보 걸 썼다 그렇게 되면 중복 보증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서 중복 보증 이미 두 가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쓰는 상태가 되면 이후로는 보증서를 활용할 수 없다. 내가 한쪽을 완사이드를 다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 보증 기업은 추가 보증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보증서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년보다 좀 빠르게 보증기관들이 업무 개시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2월 달에 신보기부 자금 신청 들어가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중복 보증에 대한 부분 반드시 좀 염두하시고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물론 이제 보증기관뿐 아니라 중진공도 마찬가지고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대출 신청 목적에 맞게 대출 받은 돈을 사용하는지 추후에 용도 증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 신청한 것과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게 되면 대출 상환 조치, 구상권, 민형사상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약정 서상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사실은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게 그 대출 받은 돈으로 다른 데서 빌리는 기존 대출 상환하는 경우들이 사실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대출 받은 돈으로 시설이나 부동산 투자 혹은 이제 자사주 취득이나 주주나 임원들에 대해서 이제 배당 지급하는 경우들 이렇게 대출 신청할 때 우리가 배당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대출이 상환 조치되고 상환 조치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은 동일 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자금 용도 준수에 대해서 꼭 명심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 예전과 다르게 부채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융자 제한 부채 비율 500%가 아니라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어디에 따라서는 100%, 200%, 아까 보여드렸던 의료기기는 207% 이렇게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업종별로 500%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가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가 부채 비율이 높다, 중진공이 제시하는 융자 제한 부채 비율보다 높은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2년 결산서 부채 비율이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결산을 내시고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증서 결국은 보증료도 들어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니 중진공 대비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증기관이라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그런 거지 보증기관에 따라서 보증료를 우대해주는 제도들을 좀 확인하시고 결국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금리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염두하셔서 다양한 2차 보전 제도, 아까 말한 중진공 2차 보전, 소진공 2차 보전, 그다음에 시도자금, 한국은행 자금, 산업은행 자금 이런 2차 보전 제도를 충분히 좀 활용하고 TCB나 신용등급 개선할 수 있는 은행의 평가 기준들을 좀 확인하셔서 그런 기준으로 보증서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한도 우리가 운전자금을 한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증서가 굉장히 유리하고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보증서라는 게 중복 보증이 되지 않고 보증서 갈아타는 게 대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명쾌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보증서는 하나밖에 활용할 수 없다. 내가 신보를 쓰려면 쭉 신보를 써야 되고 기보를 쓰려면 쭉 기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나한테 합리적인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신보나 기보 중에서 우리한테 적합한 자금을 활용하시고 내가 나중에 지금은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보를 썼는데 매출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보로 전환 보증을 활용할 수 있고 내가 매출이 많이 커질 줄 알고 초창기에 신보 자금을 썼는데 매출은 생각보다 커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술 집약적으로 산업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보에서 기보로 전환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보증서 혹은 중진공 자금들 또 은행에서 받는 기업 대출들은 용도 증빙을 해야 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신청 목적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대출금을 사용하고 용도 증빙을 해야 되며 그렇게 용도 외에 대출금을 사용하게 되면 엄격하게 대출 제재를 받고 원리금 상환 조치를 받기 때문에 용도 증빙에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자금 문의가 좀 많은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고민하시고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보증서 담보대출을 쓰는 기업들이 저희한테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지금 이자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 대환 치면서 이자 좀 낮출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증서 담보대출은 사실은 보증 기간 중에는 대환을 할 수 없어요. 보증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맞춰서 대환을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증서는 보증 기간 중에는 대환 대출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 갈아타기보다는 지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은행 점포 심사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 혹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금리나 한도에서 좀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느냐 이걸 대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인증이 필요하냐, 혹은 고용 창출 증빙이 필요하냐, 혹은 기술력 입증이 필요하냐, 거래 점수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문의하셔서 줄 건 좀 주고 얻을 건 좀 얻는 현명한 대처가 연초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또 신용평가라는 걸 통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기업이 영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3월이 되면 또 법인세 신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실 텐데 그냥 세무사가 해주는 대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업의 경영 전략, 재무 전략에 맞게 우리 기업의 성적 짓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결산서 관련해서 혹은 우리 2023년 기업들의 자금 관련해서 고민 있는 기업들 많이 상담 혹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쭉 얘기해 버렸네요 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영상 업로드 시켜 드릴 테니까 문의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는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채널 혹은 라이브 시간 많이 판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